참 궁금합니다. 이분이 바로 필요하겠죠? 언제나 시장에 관한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정철 소장의 시장 한 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 보셨어요? 왜 이렇게 강한가요? 예,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가 아주 다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보통 주가 올라가도 개별성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위로 올라갔고 그동안에 소위 경기 민감성 종목이 굉장히 하락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떠야 할 자리에서 못 두고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오늘 한번 지수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시죠. 한번 보시면 주가가 비교적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올라가지만 이 코스피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누군가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만약에 우리한테 다만 한 번만 내가 바꿔서 낼 수가 있다면 누구랑 싸워도 이긴다고 하면서 항상 예측과 대응이라는 영역을 하면서 바로 오른쪽에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오늘은 따로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는 계속 주가가 계속 문봉이 모습 주면서 주가가 거의 내려왔었죠.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쪽에다 그려보시면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아침에 붕 떴다가 문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내가 모른다라고 놓고 보고 시세가 움직이는 방향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아주 다행스럽게 주가가 아침 시가 대비 주가가 위로가면서 양봉의 영역권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올라가면 저항은 받긴 받겠죠.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월이 바뀌면은 그 월초 대비해서 발해 방향을 얘기를 하죠. 오늘은 이게 월초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움직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쪽에서 보셔야 되겠죠. 물론 사실은 뒤로 보면은 굉장히 그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2월 15일 날 FOMC 회의 결과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작년 2020년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똑같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경기 전반에 걸쳐서 타격을 준다면 오히려 테이퍼링,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금 늦출 것이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욱더 이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시 이것이 뒤로 후진할 수도 있다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의 방향은 이렇게 월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제도 그렇게 말했지만 얘는 12월 15일까지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는 좀 두들겨 맞으려고 하고요. 또 어제처럼 내려가면 내려갈 땐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중순까지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이건 거듭이겠지만 가성비가 높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시초가 중심에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군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요 종목군단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보면은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렇게 세 종목 봤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를 이걸 보시려면은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이 240선, N파동을 줬을 때 240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잠깐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게 위에서 저항이 돼서 꺾이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240 아래에서 오히려 이렇게 쌍봉을 줘야 요때 가서 이게 꺾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위에서 꺾일 때 이게 외봉이었죠. 여기다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더 볼게요. LG화학을 하나 더 뿌려줘 볼게요. LG화학을 보시면 얘는 N파동을 줬다가 얘가 위에서 실패한 그 파동이었었죠. 이렇게 오선이 쌍봉 영역권 될 때 실패한 파동이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게 오선이 외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관건은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 이 앞에서 다시 오선 쌍봉 주는가, 요걸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롯데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나 이걸 보면요, 얘들은 아직 그러니까 종합이 코스닥은 N파동을 줬는데 코스피가 N파동을 주지 않고 빠졌던 가장 큰 이유들을 보면은 이런 쪽이 그냥 밑으로 내리막을 달렸어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얘는 올라가면 아직까지 이 별이 역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있을 겁니다. 대신 얘가 오늘 강한 장대를 솟구치면서 여기 밑에서 거량을 대라고 도망한다면은 올라갈 땐 매물 소화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려갈 땐 자연적인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월이 바뀐 다음에 발의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를 봐는데 물론 아주 하루기 때문에 이틀은 더 봐줘야 알겠지만은 오늘 주가의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동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먼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위에서 매물 받으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만약 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장대목을 때린다면 걔들은 좀 이익이 나온 종목을 올라갈 때 좀 줄여셔야 되겠고 반면에 그동안 안 갔던 종목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얘들은 하단에서는 이격을 좁히는 소위 키 매축 입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군 쪽으로 매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2, 3일 정도는 보시는 것이 낫겠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이들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은 나아지는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일간을 발의 방향을 체크하는 이런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12월 15일까지 주가의 변동성 이 부분은 계속 대비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